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닥터 피해조입니다. 닥터 피해조의 과학적 인문학 시간. 오늘은 소고기의 과학적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에이 사람 뭐 그런 게 어딨어. 소고기에 무슨 아니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참 소람진수 보면 참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온화하고 한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참, 불쌍하게도, 참 안타깝게도, 항상 식용으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참 소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 한우 보면 참 너무 정겨운 우리 농촌, 또 저 어릴 적에 자랐을 때, 그런 때 생각해보면, 너무 정다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기를 취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자,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뭐, 많이 먹게 되죠.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저야 뭐, 아직도 하루에는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뭐 워낙 비싸서 말이죠. 그렇지만, 뭐, 미국산이라든가, 뭐, 캐나다산, 뭐, 호주산 이런 소고기들을 많이 이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먹던 소고기 중에,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뭐, 술친구들끼리나 아저씨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만있어, 뭐, 오늘 우리 저기 안창살을 먹자. 무슨 갈매기살을 먹자. 요거 뭐 특수 토시살인데, 이게 참 맛있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토시살이 어디 부위지? 또 안창살이 어느 부위야? 아롱사태? 제비추리? 이거 도전이죠. 그다음부터는. 안심은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바깥심도 있나?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제 또 참 슬픈 그 기억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해부학을 2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2년이나 해부학을 해? 아유, 슬픈 기억. 언젠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해부학을 2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죠.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어찌되었든. 근데 이제 그 해부학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지 해부학하고, 소의 고기랑 사람의 고기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뭐 사람의 고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좋게 들립니다만은, 어쨌든 소의 근육과 사람의 근육은 어떤 대칭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안창살이 지금 소의 어느 부위인가? 우리가 먹는 아롱사태는, 제비추리는 어느 부위야, 우리 몸에? 뭐 이런 거, 뭐 업진살, 뭐 양지가 어디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분명히 소의 어떤 근육인데, 우리 사람의 어떤 근육하고 매칭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이게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이 소고기에 대한 이런 어떤 고기의 분류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그냥 혼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A라는 물질을, A라는 부위, A라는 고기를 어떤 사람은 다르게 부르고, 저쪽 지방에서 또 다르게 부르고, 또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부르고, 또 해부학적 용어가 다르고, 또 영어 이름이 다르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미 영어가 다르고, 뭐 캐나다식, 여기 호주 영어가 다르고, 또 카머넬스, 영영 방식의 고기 분류 이름이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 온갖 이게 뭐, 도대체 같은 고기는 고기인데, 같은 근육은 근육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우리 한국말에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통일점도 찾아보고자 하고, 또 이런 거를 좀 매칭함으로써 인체 해부학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람은 닥터 피해조가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라고 혼자서 한번 자부심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고기라는 걸 말씀드릴 때 보면 이 소고기라고 그랬는데 저희 자랄 때나 저 뭐 학생 시절에 이걸 쇠고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소고기라 부르면 안 된다. 쇠고기가 맞는 표준어다라고 뭐 그냥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쇠고기랑 소고기가 표준어라, 둘 다 표준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데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더 잘 먹는 짜장면을 자장면이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 고운말, 바른말, 우리말 이러면서 자장면이다. 아니, 짜장면이라고 전부 다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만 왜 자장면이라고 부르나? 이런 거에서부터 뭐 쿠데타를 꼭 쿠데타라 맞는 건지 쿠데타가 맞는 건지 영어가 아닌 게 불어니까 쿠데트죠. 쿠데타.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쿠데타라고 부르면 안 된다. 또 뭐 구데타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이런 말장난. 이런 걸 정말 싫어하죠.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서 여러 얘기를 하는가. 자, 그래서 일단 고기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소고기랑 쇠고기는 전부 다 표준어입니다. 읍니다랑 습니다가 다 표준어거든요. 읍니다, 습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맨날 바꿔대지.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맨날 바꿔대고 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저는 그런 걸 정말 배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의 과학적인 문학입니다. 그냥 뭐 먹는 거, 먹거리, 먹방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아시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야? 사람의 시작하도록 하죠. 자, 소고기라고 하면 분리해서 보면 소의 고기니까 소의 근육이 되겠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약간 정리해 보면 일단 소와 사람의 근육을 비교해서 사람의 어떤 부위, 어떤 근육이 소고기하고 매치가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 고기라고 하면 참 어폐가 있으니까 하여튼 사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부위하고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갈매기살. 갈매기살은 정상적인 명칭이 아닙니다만은 이거 돼지한테 부르는 말이거든요. 하여튼 뭐 안창살. 그래서 참 그 돼지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좀 되도록이면 배제하고요. 소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아주 대동물이다 보니까 근육이나 이런 게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혹시라도 이제 제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이쪽 뭐 의료라든가 생물학 쪽에 관련된 분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해부나 이런 걸 보실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잘 찾아지지 않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고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대동물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크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위가 사람의 어떤 근육,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말 저런 말 이상한 말 쓰지 말고 좀 공식적인 통일된 용어를 쓰자. 사실 요즘에 제가 배우던 해부학 시절하고 다르게 또 이제는 해부학회 자체에서 우리말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말을 또 다 여러 개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올린근, 두덩근, 엉덩근 뭐 그러다 보니 옛날 말하고 또 사마띠가 아니야 하고 이러다 보니 또 한자를 꼭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이건 좀 너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죠. 70년대인가 우리말 쓰자 해가지고 축구에서 축구 경기할 때 뭐 센터필드 이런 말 쓰지 말어. 그다음에 골키퍼 이런 말도 쓰지 말어. 코너킥 이런 말 쓰지 마. 우리말로 다 바꿔. 그래서 뭐 코너킥을 모서리차기 뭐 이러고 라이트 윙이 오른쪽 날개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날개. 그다음에 가운데 센터필드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센터필드 가운데 받치지나 가운데 밭을에게 패스하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키퍼 문지기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될 텐데 또 북한하고 또 말이 또 달라지고 또 한자어로 적는 게 달라지고 일본식 한자가 다르고 중국식 한자가 다르고 그러다 보면 또 영어를 적다 보면 이게 한 가지를 가지고서 막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뭐 한 10여 가지까지로 바뀌게 되니 이런 거는 좀 통일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통일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쓰고자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또 전통적인 단어를 고집을 하겠고요. 요즘에 개정된 거 이런 거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 안 된다고 그러면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영어의 공식적인 해부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부학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그 공식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통일된 우리말 공식 명칭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법률로서 고시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개가 눈에 띄더군요. 어느 분이 이걸 만드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래도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여기를 위주로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랑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그림도 나와야 되고 여러 많이 문헌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문헌이라 하기는 뭐보다는 어떤 그림, 어떤 사이트, 웹사이트 또 뭐 여러 위키백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전도 참고했고요. 그래서 여러 참고 문헌을 인용했음을 여기에 공식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 미트랩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 것을 다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조했음을 미리 시작하기 전에 밝혀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소가 나왔는데요. 소.
너 도대체 안에는 어떻게 생길지 우리는 그냥 소다 보니까 소에 일단 어네토미, 오스테올로지, 고락을 알아야 되는데 뭐 복잡하게 안 할 겁니다. 이거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소의 뼈는 어떻게 생긴 거지? 자, 한번 그 오버래핑을 시켜보도록 하죠. 소의 뼈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럴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거 뭐로 오버래핑 했어? 자, 이렇게 이제 오버래핑을 했는데, 그러고 뭐 그러겠지. 근데 뭔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하고 사람의 첫 번째 크게 다른 점 몇 가지를 좀 짚고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해부하고 다른 점. 일단 소는, 소하고 사람하고 뭐 골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러겠지. 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안 건데요. 소라는 짐승, 또 돼지라는 짐승, 말이라는 짐승, 이렇게 대동물 계열들은 이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처럼 발바닥, 손바닥으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 앉아 있는 게 아니지. 우리는 서 있을 때 발바닥으로 서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그런데 이제 소라는 짐승을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발바닥입니다. 요 부분이 발바닥이에요. 여기도 이제 손바닥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소야 손이 없으니까 요것도 발바닥. 요 부분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발꼬락입니다. 요 부분이 발꼬락. 여기에 발꼬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발바닥. 이게 칼카누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발바닥, 손바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매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대동물들은 까치발, 뭐, 꽃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걸 발레할 때처럼 쓰는 거. 이렇게 까치발로 서 있는구나. 까치발로 걸어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 짐승들이 그렇게 그렇게 까치발이 됐지? 저 이거 참 매칭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 살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동물들은 전부 다 까치발로 서 있는구나. 정말입니다. 까치발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 너 등장해봐. 어디도 발바닥 좀 보여줘봐. 손바닥하고. 자, 그렇다면 꼭 뭐 발레리나들을 신듯이 이렇게 발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냥 요게 사실은 요거보다 더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살짝 굽은 것처럼 있는데 그림이 적당히 없어. 근데 요거 발꼬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발꼬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발꼬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이 발이었구나. 소한테 있어서는 요만큼이. 우리는 생각에 요 부분이 아마 무릎 정도 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무릎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무릎은 요 부분에 있죠.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퇴골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라는 동물과 사람을 비교할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이제 발레리나가 있는데, 이 소라는 짐승, 특히 이런 대동물 계열들은 발꼬락으로 서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뭐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하고 동물을 막 매칭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한목적적으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진화를 한 거죠. 그 영겁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가장 한목적적으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토시 가와사키라는 분의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어느 날 거북이는 이 껍질은 뭘로 만들어진 거지? 뭐 읽어봤는데 뭐 한참 찾아봤어요.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나 거북이한테서 이 목하고 이 다리를 이렇게 쑥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거북이 요게 껍질에서 쏙 나오지 않을까? 거북이는 저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겠다. 이게 이제 집이 꽉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좀 자유롭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거북이 껍질을 한바탕 벗겨주면 거북이가 아주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그 달팽이한테서 달팽이 집을 빼버리는 거죠. 아니지 달팽이를 빼는 거지 집에서. 뭐 소라한테서 너 이리 나와 그래. 너 집에서 나와 그래. 빼내면 도대체 거북이는 그네들이 이제 꺼내봤으니까 알겠는데 거북이는 얘를 이렇게 꺼내면 속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에이 당신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라고 있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 거북이 껍질은 뭘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분이 표현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이 거북이 껍질은 쉽게 얘기하면 갈비뼈입니다. 왜? 갈비뼈라고? 예. 갈비뼈하고 요 밑에는 스토늄, 흉골, 스토늄이, 이렇게 변화를 해가지고,
껍질을 형성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잘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뭐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요 밑에 만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를 갈비뼈를 펼쳐가지고 우리 립을 갖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뒤집어 쓴 거예요. 거북이는 그런 겁니다. 요 그림 한 장이 저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게 하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였어라고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아까 이제 발가락으로 걸어다닌다고 그랬는데 소라는 친구는 그럼 그걸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진화를 한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거북이의 예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와사키 요 부분에 그림을 인용을 하니까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진행해 보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발바닥으로 서 있죠. 발바닥으로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개라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개 자세히 보십시오. 발가락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걷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나 개 이렇게 보면 이 친구들은 그러고 걸어 다니네. 우리는 바닥으로 걸어 다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말 같은 경우는 어떨까? 말 같은 경우도 역시 발가락으로 서 있습니다. 요게 발가락입니다. 발가락. 요 자체가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우리의 발바닥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플라밍고 같은 경우도 그렇지. 그 새야, 뭐 홍황이라든가 이런 애들, 두루미. 얘네들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길어?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발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저 친구들 왜 저렇게 발이 길지 그랬는데 우리는 발바닥으로 다니고 저 친구들은 발가락으로 다닌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발가락으로 굽혀가지고 살고, 돼지, 그 다음에 호스, 그 다음에 카우, 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발가락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여기도 말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완전히 발레리나처럼 완전 팍 찍어서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개 같은 경우는 발가락을 약간 끝에서 굽힌 거죠. 발가락만. 여기가 발바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물마다 비교를 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요걸 먼저 말씀드려야 우리 이제 이따가 소고기라든가 이런 거 해부하게 들어가게 될 때 거기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우리하고 사람하고 크게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그럼 소한테 신발 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소의 신발은 이런 식의 형국이 될 겁니다. 이게 맞겠죠? 소의 신발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 발하고 우리 이제 소의 발하고 한번 비교를 하다 보면, 사람은 발가락이 당연히 5개죠. 손가락이 5개, 발가락이 5개인 것처럼.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요게 5번째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기보다는 아주 퇴화가 되고 흔적만 남아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랑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의 발을 볼 때는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굽이라고 그러죠. 말굽, 발굽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보면 이 친구들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요렇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뭐 편자를 받거나 이럴 때도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뭐 밑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의 형국이 되겠죠. 두 개로 갈라진 듯한, 구제역 같은 게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걸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었던 거죠. 발가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발가락을 아주 수직으로 박아가지고 서 있는 형국이다. 사람하고 비교하면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토시 가와사키의 이번에 그림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소가 서 있다고 하는 걸, 그럼 사람이 소처럼 한번 서보면 어떤 형국이 될 것인가? 사람이 한번 소처럼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처럼 엎드리는 거죠. 소처럼 기어보면 바로 이런 형국이 됩니다. 바로 이런 형국,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가지고 땅에다 직각으로 박아가지고 서 있는 형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건가? 저는 요걸 정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소도 이렇게 발바닥으로 서 있고, 손바닥으로 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들고 사람처럼 이런 거 아닌가? 아, 전혀 아니더구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서는 이 생각을 잠깐 바꿔주셨으면. 자,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하이힐을 신으면 예뻐 보이는구나. 본능적인 거구나. 어? 이게 남자가 보기에도 예뻐 보이고, 뭐 여성분들도, 아, 하이힐 뭐, 힐힐이라고 그러더구만. 힐힐이 아주 높은 거. 그런 걸 신으면서, 뭐, 아가씨 때 아주 뽐내잖아요. 아주 예쁜 척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아마 이 진화적인 본능 아닐까. 이렇게 발꼬락으로 서 있는 게. 또, 우리 달리기 선수들 보게 되면, 이거 아주 발꼬락으로 쓰잖아요. 요 부분에 보면은. 스플린터 선수들. 아하, 이래야 빨리 속도를 내나 보다. 아마도.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